엠마오 연구소. 자, 6장 제목이 Spiritual Generation Z. 뭐 번역하자면은 영적인 Z세대, 이제 그런 뜻이겠죠. 네, Z세대라는 말을 일단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Z세대는 95년 이후 출생자를 말하는 거라고 하대요. 저도 뭐 MG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Z는 이제 95년 이후 출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 소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뭐 몇 퍼센트 막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게 이 조사는 좀 이 맥락에 맞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조사 통계는 제가 봤을 땐 많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을 해서 모든 책이 마찬가지인데, 한 중반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좀 뭔가 내용의 밀도가 좀 떨어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이 6장 후반도 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내용을 제가 담아오기보다는 이 정도만 중요한 것 같다 좀 제가 추려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짧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Z 세대의 특징을 좀 몇 가지 꼽았는데, 일단 외적인 환경. 첫 번째로 디지털 네이티브다.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는 다양한 종교의 정보도 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옛날에 기독교에서 다루지 않은, 혹은 기독교에서 쉬쉬했던 안티 기독교 정보 또한 많이 담고 있다. 많이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중간중간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대할 때는 생각보다 이 변증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변증. 그러니까 이제는 나무에 이렇게 조금만 뒤적뒤적 하더라도 기독교 반박 자료 같은 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홍수설화가, 창세기에 홍수설화 나오는데 다른 데도 홍수설화가 나오고 심지어 수메르는 더 먼저 나왔다고 하던데요. 막 이런 것들. 어찌 보면 기존의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정보들을 인터넷 통해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중에는 기독교에 굉장히 폐부를 찌르는 질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디펜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접하는 최소한 정보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 때문에 부지런히 그런 정보를 습득하고 어떻게 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를 접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가족 및 사회적 환경. 그런 면에서 이번에 지금 댓글 말씀하셨던 3% 종교 시리즈 굉장히 좋았죠. 정말 고마웠어요. 이것 좀 잠깐 언급할게요. 그 3% TV 나와가지고 배덕만 교수님하고 김학철 교수님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비종교인들이 할 만한 질문들에 답하셨잖아요. 정말 진짜 너무 최고였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분들이 기독교 대표로 나가셔가지고 정말 든든하다 했을 정도로 정말 자랑스러웠고 짱짱맨. 가족 및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는 약간 좀 어떤 대비가 좀 있다. 그러니까 보통 크리스천 G세대 같은 경우는 집은 모태신앙인데 주변 또래들은 종교에 부정적인, 이게 좀 1번하고 연관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하고. 그러니까 그 또래 애들도 이런 정보를 많이 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또래들을 자꾸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좀 서로 다툼도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 그런 예리한 질문을 얘네한테 찔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할 수 있나, 그런 변증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정의, 환경보호, 인권 등의 이슈에 관심이 많다. 물론 이제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는 PC주의다라고 해서 좀 반발심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과거보다 많이 좀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저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했던 발언이나 아무렇지 않게 놀렸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도 고민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교회가 지지난주 토요일날 다 같이 빵 봉사를 다녀왔거든요. 저도 처음 봤었는데, 저희가 직접 돈을 내고 가가지고 거기서 제공하는 환경에서 밀가루를 구입해가지고 직접 빵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런 봉사 우리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좋아요. 나 저거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런 활동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온 거였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복음 교육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 복음은 결국 이렇게 이웃사랑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놀러 가면서 자연스럽게 교제도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제공해주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
그 보통 이제 그 윗세대 어른들이 신앙이나 아니면 경제적 부를 더 높은 상위의 가치에 두었던 것에 비해서 이것들보다 더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족과 건강이다. 그러니까 가족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기도 하고 가족을 보살피기도 하고, 특히 요거는 어떤 그 갈등 관계에서 많이 등장하냐면은, 뭐 이건 책에 나왔던 건 아닙니다만 부교역자와 교회 간의 갈등 문제에서 이게 참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전임 부교역자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전 지금도 안 하고 있고,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전 사실 전임 교역자를 했을 때 가족을 가족답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시간에 출퇴근을 해, 일반 직장인하고, 그러면서도 수요일은 야근하지, 뭐 야근이라 표현을 해볼게요. 수요 예배 있으니까. 또 많은 경우 금요 철야도 있지. 그 다음에 뭐 주중에 프로그램 하나라도 더 있으면 또 저녁에 시간을 또 쓰지. 평일날 애들하고 어울릴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도 토요일은 교회에다가 시간을 다 쏟아야 돼. 애들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부교역자와 교회 간에 앞으로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교역자들에게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 이들에게 가족을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마련해줘야 된다 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 있는 부교역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교회가 요구했던 방식의 헌신을 요구하기엔 요즘 세대들은 가족에 대한 어떤 생각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이었겠죠. 우리의 윗세대들이 가족을 잘 보살피지 않았고 그런 가정에 속해 있었던 어렸을 적 기억 때문에 나는 좀 내가 가장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반발이 아마 클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부교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연애, 성에 대해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지금 스트레스 혹은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혼을 말한 사람이 무려 22%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예상은 6.6%였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인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참 결혼에 많이 관심을 갖는다. 근데 다음 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실제 지금 결혼이 쉽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클 거다. 때문에 좀 교회에서 결혼 얘기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혼전순결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혼전순결 지켜야 된다 라고 했던 찬성파가 무려 44%. 이렇게 작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 31%. 근데 저는 동년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저도 안타깝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동년배들에 대해서 일반 비그리스도인보다는 확실히 어떤 성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인 의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할 의향이 있음, 그냥 결혼하고 싶다. 86.1% 상당히 높죠. 이것도 동년배에 비해서 높다. 동년배 비그리스도인들은 59%인데 반해서 확실히 교회에 다니는 MZ세대들은 조금 더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보수적이고 결혼에 조금 더 어떤 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뭐 하나 더 주목할 만한 건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신앙적으로 교회 어른에게 실망했던 경험이 있냐? 뭐 목사님이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실망했던 경험이 있다가 68.6%. 근데 생각보다는 되게 낮네?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사실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실제보다 낮게 나오지 않았나? 근데 생각보다 만약에 이게 정말 실제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내 생각보다는 어른들한테 호의적인 태도가 있구나.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실망했다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어떤 면에 실망했는가? 52.8%가 뭘 얘기했냐면은 어른들의 위선.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막 신앙적인 얘기 해놓고서 그들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에서 가장 많이 실망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많이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집단적으로 선의 행동을 보이고 그렇게 어떤 선의 올바른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아랫세대한테 보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중에 뭘 더 좋아하는가? 이 녀석들 온라인 예배를 더 좋아하겠지? 라고 하는데 온라인이 더 좋아요 라고 말한 사람들은 18.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오프라인이 더 좋아요 아니면 둘 다 좋아요지 온라인이 더 좋아요는 18.2%였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도 어떤 오프라인의 가치, 사람들이 만나고 대면하고 그런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젊은 세대에게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때문에 이들한테 좋은 오프라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Z 세대에 대해서 다루긴 했지만 어떤 뭐랄까 좀 하나에 꿰뚫는 그런 관점이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산재된 정보였어가지고 저도 제 의견을 산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제가 따로 요약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엠마 연구소